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디자인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패턴을 이미지에다가 지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일 패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일 패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패턴 방식, 그리고 이렇게 단일 패턴과 또 두 개의 패턴 말고 이제 사방 패턴이라고 그래요. 네 개의 패턴을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네 개의 패턴.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 패턴이라고 하죠. 자유 연속 모니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단위를 만든 다음에 그 패턴의 이미지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진 이미지에다가 적절하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은 단일 패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일단은 포토샵에 가서 이런 이미지에다가 패턴의 단위들을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일방 연속 무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하나의 사진을 선택해서 여셔서 사진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떼어내서 하나의 선택을 하나 해놓으시고, 그 위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패턴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뉴를 선택을 해서 픽셀 50픽셀 정도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해상도는 72픽셀인지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이런 사이즈를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도트의 점을 하나 만들 건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50픽셀보다 더 작은 걸 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뉴를 해서 50픽셀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30픽셀, 이렇게 30픽셀짜리가 하나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작은 면적의 창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얘는 50픽셀, 얘는 이제 30픽셀, 그죠? 그래서 확대해서 이제 뉴를 하나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그릴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펜슬 툴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슬 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제 사이즈를 1픽셀, 그리고 하드니스는 이제 100%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클릭을 할 때 아주 작은 단위의 대상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사각형 기준으로 하나 해야 되니까 일단은 뷰에 가서 뉴 그리드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여기를 1, 로우도 또 여기도 1 이렇게 해서 2죠, 참 2 값을 줘서, 자 여기는 0이겠죠, 0 이렇게 해서 OK를 주면, 자 여기 또 0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중앙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 도구로 가져가서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정중앙에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자 Alt Delete 눌러가지고 한 번에 정사각형 단위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trl H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Ctrl H 누르면 나타날 거고, Ctrl H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에 가서 보면은 이제 define patter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자, define pattern. 자, 패턴의 이름을 달라고 하겠죠, 그죠? dot라니까 dot 01 이렇게 이름 하나 만들어서 OK 해주고요. 이때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끄게 되면 이쪽은 어때요? 투명한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다시 edit 이미지죠, define pattern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p dot인데 dot transport 01 이렇게 투명하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그 패턴의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일단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30픽셀짜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30픽셀로 된 것도 확인을 해서 역시 뷰에 가서 가이드 레이아웃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역시 또 동일합니다, 그죠? 컬러만 바꿀까요? 컬러만 다른 색채로 하나 바꿔놓고 Alt Delete를 눌러서 레이어스 확인해 보면 직접 들어갔네요. 너무 레이어를 역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도 Alt Delete 됐죠? 이렇게 해서 Ctrl D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에 가서서 역시 또 Define Pattern 됐죠? 네, 여기서도 패턴 도트 패턴인데 도트 B01 이렇게 이름을 하나 주고요.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역시 끄고, edit, define pattern. 자, .b, t02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하나는 이쪽은 뭐 30픽셀, 전체적인 30픽셀이고, 여기 이제 5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훨씬 더 크겠죠. 도트의 단위가. 그죠? 그래서 이 도트의 단위가 적용된 것을 한번 해보죠. 우선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간단하게. 자, new를 하나 만드시고, new로 된 이 파일 전체 내에다 한번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edit에 가보면 fill 명령이 있었죠. edit의 fill 명령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텐츠 부분을 패턴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이렇게 도트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흰색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OK 적용해주면 다음과 같이 어때요? 불투명한, 그죠? 네, 이렇게 불투명한 패턴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네, 다시 new로 하나 만들까요? 두 번째는 edit fill 역시 동일하게 edit fill 한 다음에 요거를 선택해서 OK 해주면 자 이렇게 투명한 패턴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트의 크기라든가 간격 같은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요거는 50픽셀로 했던 거고요. 30픽셀 사이즈로 했던 그것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edit, fill, 예, 여기에 가셔서 할 건데, 이번에는 edit fill 명령 말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명령이냐, gradient 툴하고 같이 있죠. 여기 paint bucket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paint bucket 툴 선택하고, 네, 상단의 옵션에서 포그라운드가 아니라 패턴을 선택하는 겁니다. 패턴 선택하시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패턴을 선택해 준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싹 들어가죠. 자, 요거는 지금 넣은 거는 이게 이제 30픽셀 단위고요. 요게 이제 50픽셀 단위예요. 자, 아무래도 30픽셀 단위가 훨씬 더 네, 잔잔하니 그죠? 느낌이 났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이 패턴 단위를 만들어야지 현재 이미지에 적용하기가 좋겠구나 이런 결정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두 개 또 다른 이제 패턴을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연속적인 패턴을 하나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 그죠? 요 이미지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뭐 이쪽에는 그러니까 네모가 있는데 이쪽에는 뭐 동그라미가 있다든가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방 연속무늬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그래서 그런 연속무늬를 만들고자 할 때 이런 패턴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하나 누르고 색깔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new 하나 만들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기본 단위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에 가서 좌측 기준을 하고 릴리티브 똑같이 사이즈를 준다고 그랬죠. 1.76 사이즈를 위에 있는 값을 동일하게 OK 주면 옆쪽으로 공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도 뭘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원형을 한번 해줄게요. 원형을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아니면 이걸 좀 잘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당긴 다음에 네, 여기까지 당기고 커맨드 T 눌러서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중앙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커맨드 T 눌러서 그러면 요 파일은 뭘로 현재 돼 있죠? 이거는 쉐입으로 돼 있죠. 쉐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색상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크는 없는 걸로 하고요. 네, 됐네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런 단위의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단위가 이렇게 그죠? 쌍으로. 그러면 이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당연하죠. 이렇게 역시 이것도 사각선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edit, define pattern 등록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런 단위로 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방 패턴이니까 이렇게 이름 하나 주고요. 그럼 이방 패턴 무늬를 하나 만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 패턴 무늬가 하나 만들어졌다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러면 그냥 적용하면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밑에다 놓고요. 이 이미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 이미지의 뒤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자 좀 전에 선택했던 패턴을 역시 등록이 돼 있죠. 자, 페인트 버킷 툴 분명히 선택하고 위에 가서 얘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자, 스트라이프, 그죠?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런 식으로 쫙 하고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능하죠? 네. 자,
이게 이제 이방 연속 무늬가 되겠죠. 이 이방 연속 무늬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산타, 아니 여기는 루돌프 코,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종의 형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상징적 단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패턴 등록을 해서 적용해 준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방 연속무늬인데, 사방 연속무늬도 뭐 당연합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미지를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아래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 네 개의 단위가 다 달라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해놨지만, 자, 여기서도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 사이즈를 했는데, 이 상태 내에서 위를 기준으로,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로 하단으로, 그죠? 하단으로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요. 요 단위를 하나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쪽에다 놓겠죠, 반대쪽에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죠? 네. 물론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셔가지고 통째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대칭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또 작업이 마찬가지로 끝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도 어떻게 해요? 선택 도구로 드래그, 전체 선택, 에디트, 디바인, 패턴, 그죠? 이렇게 오케이 해주고, 자,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뉴도 하나 만든 다음에요. 페인트 버킷. 자, 여기서 사방 연속 무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방 연속 무늬를 줄 거냐, 아니면 자, 이런 이방 연속 무늬를 줄 거냐. 아주 다르죠, 그죠? 느낌, 이미지 자체도 다르고요. 상징적인 이미지에 따라서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트 픽셀적인 측면 하나 해볼까요? 도트 픽셀적인 측면은 아마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50픽셀 정도 될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50픽셀이 좀 넘어가겠군요. 자, 요 이미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현재 이미지 사이즈 픽셀 값을 보시면은 이게 30픽셀이네요. 네, 이걸 50픽셀 정도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50픽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0픽셀 이미지 사이즈. 오케이, 50픽셀 놓고요. 자, 펜슬에 가가지고 펜슬 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펜슬 툴이 있습니다, 그죠? 이 펜슬 툴을 가지고 가서 뉴 한 다음에 자, 이 아이콘 색상은 컬러는 자, 붉은색을 하나 선택할까요? 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되겠죠? 자, 레이어, 자, 여기서 도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도트 됐죠? 자, 여기서 클릭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네, 일정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뭐 한 이 정도 할까요? 그냥 단순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하트 형태의 절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가끔 이제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렇게 스냅이 되면서 붙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뷰에 가서 스냅을 좀 꺼 놓으시면 됩니다. 스냅을 끄면 이런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워줘야 되니까 어디 갔죠? 이레이저 툴, 지우개 툴, 이레이저 툴에 가서도 역시 1픽셀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지워집니다. 이레이저 툴도. 이레이저 툴도 어떤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네, 몇 번씩 지워야 되니까 이게 이유가 오퍼시티 100% 됐고요. 브러쉬에서 이걸 펜슬 툴로 하셔야 됩니다. 브러쉬로 하지 마시고 펜슬 툴로 이렇게 해서 클릭해주면 한 방에 지워지죠. 됐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죠? Ctrl J 눌러서 카피하시고 Ctrl T, 그 다음에 홀리존탈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두 개가 살짝 겹치면 정확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는 Ctrl E를 눌러가지고 Ctrl E를 눌러서 머지 레이어, 그죠? 여기 어떻게 했어요? 머지 레이어 이렇게 하면 합쳐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선 합쳐졌습니다. 자, 약간 뭐 정중앙은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다른 색깔로 컬러로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좀 밝은 색상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칠을 해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도트 픽셀의 형태를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색깔로 네, 이런 데를 다시 치워넣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밝은 상태 색깔로 클릭, 한 번씩 해서 꽉 치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형태의 도트 픽셀이 만들어졌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컨트롤 A 하고 에디트, 디파인 패턴. 그래서 예, HART, 하트. 그래서 하트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이미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트도 투명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끄고요. 다시 에디트, 디파인 패턴. 네, 하트 T 네,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전체를 꼭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정도만 난 하겠다 그러면은 여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난 요만큼만 하면은 하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좁은 간격으로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디파인 패턴. 그래서 에디트 T2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이미지에 와서 이 위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자, 선택하시고 위에 가서 자, 여기에서 요거 넓은 거를 클릭해 주면 어때요?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하트가 한 번에 쫙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페인트 버킷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의 영역을 감지해요. 그래서 이 손의 영역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체를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우르르 들어가겠죠. 네. 패턴 단위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쫙 들어가게 됩니다. 끄고 단순하게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트가 확 들어간 거 확인되죠. 그죠? 네, 좀 더 파일을 솔리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솔리드 컬러로 색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두께 됐죠? 하나 만들고 네, 하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눈을 끄고요. 아까처럼 단위가 좀 좁은 단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됐죠? 네. 자, 보세요. 넓은가? 좁은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셔도 되겠고요. 자, 지금 하트를 나는 만약에 있던 인물의 어느 이 영역에만 넣겠다.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이럴 땐 빠르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만 보세요. 간단하게. 내가 이 영역에만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정확하게. 그죠? 좀 더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영역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어에 가가지고 페인트 버킷 툴로 어떻게 해요? 클릭해주면 그 영역에만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겠죠. 아주 단순하게. 자, 선택, 해제. 자, 그러면 이제 요 레이어는 어때요? 이렇게. 그죠? 네. 이 영역에만 패턴이 부여되는 이런 작업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뭐 이런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작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펜슬 툴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서 쉐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쉐입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여기서 어떤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스토크는 없고요. 자, 이 상태 내에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여기 요 손의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면적으로 이미지하고 어떤 면적인 거하고 두 개가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서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차라리 좀 바깥으로 이 면이 좀 바깥으로 나가서 예, 이미지를 좀 덮는 게 맞죠. 예,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여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작업이라 그렇지 실제로는 좀 더 훨씬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 이미지가 안 보이게끔 네, 이렇게 원래 면으로 딱 되어 있는 색종이로 손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이름 쪽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면 다음과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열리겠죠. 자, 여기에서 패턴 오버레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패턴 오버레이. 그죠? 이 패턴 오버레이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렇게 패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패턴 오버레이에서는 이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보이시죠? 네, 눈으로 보면서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패턴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예, 패턴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예, 이 쉐입에 이렇게 이펙트적인 패턴 오버레이가 같이 더불어서 적용되어지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런 단위가 될 건데요. 뉴를 하나 만들게요. 파일에 뉴를 하나 만드시고 50보다는 좀 커야 되니까 100픽셀로 할게요. 100픽셀에 100픽셀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크리에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게 100픽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뉴 그라이드 레이아웃을 하나 역시 만듭니다. 여기서 정중앙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 내에서 저는 이제 펜슬이 아니라 브러쉬 툴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컬러에서 역시 선택을 합니다. 색상군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지워야 되겠다. 자, 오케이. 캔슬. 레이어가 선택이 잘 안 됐나요? 오케이, 됐네요. 자, 이렇게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네. 픽셀이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키워갖고 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네. 지금 봐서도 사이즈가 사실은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가서 좀 키워 놓을까요? 100픽셀이 아니라 한 200픽셀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100픽셀 치고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됐네요. 200픽셀. 네, 200픽셀에서 이 느낌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저는 꽃송이를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꽃 이거 자꾸 달라붙네요. 스냅을 끄겠습니다. 스냅을 끄고 이렇게 그리면 아무 이상 없이 그려진다. 자, 됐죠? 꽃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하나 그릴까요? 달을 이렇게 달덩이처럼 하나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빛나는 표시도 하나 이렇게 통통통 해주고 주변에다가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줄까요? 이렇게 그 새도 하나 해줄까요? 새 그림도 하나 네, 아주 단순한 새 그림도 이렇게 어깨는 새도 그림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별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별도 하나 그려줍니다. 그렇죠? 네. 또 뭐도 어떤 요소도 하나씩 더 그려주면 좋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작업이 되면 네. 낙엽 같은 것도 하나 더 그려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네. 낙엽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죠? 네. 이 상태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한다? 일단은 절반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절반만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그리고 홀리전탈 해주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엔터 됐죠? 다시 이만큼 절반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절반만 선택한 다음에 역시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홀리전탈 이렇게 반대로 옮겨가겠죠. 됐죠? 네. 그러면 얘 공간이 또 남아요. 이런 공간이. 그러면 다시 역시 브러쉬 툴로 B키를 누르고 자 여기서 또 아까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요 안으로 이렇게 뭔가 관통해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길쭉하게 물고기를 고래 같은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뭔가 희한한 자, 장어도 아니고 물고기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뭔가 더 해주면 좋겠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 또 몇 개 더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하지 않은 꽃도 하나 그려주고요. 이런 데다도 꽃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뭐 별도 하나 반짝반짝하는 별도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네. 이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반짝반짝 그죠? 얘도 안 빛나네. 반짝 됐습니다. 자, 됐으면 다시 사각 선택도구로 이번엔 위에 절반 영역만 선택을 해서 역시 컨트롤 T 버티컬 그죠? 넘어갔죠? 다시 여기도 선택해서 컨트롤 T 자 버티컬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죠? 네, 컨트롤 T 네, 닫히고 자,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런 영역들 있죠. 이런 영역들은 컬러를 하나 바꿀게요. 색상을 좀 이런 색깔로 하나 바꿔주고요. 브러쉬로 여기다가 좀 브러쉬 크기를 좀 키울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이즈 좀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대괄호 키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는 대괄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대괄호 키를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괄호 키로 이렇게 대괄호 키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키보드에 있습니다. 엔터키 바로 위에 대괄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색깔을 이걸로 이제 적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됐죠? 컬러하고 레이어 이렇게 컨트롤 D 눌러주고 자, 이렇게 이제 클릭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네.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컬러에 가서 다시 선택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넣어주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쁘장하게 되고 있죠, 그죠? 네, 됐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체를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 그죠? for P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시고요. 레이어에 가서 역시 백그라운드 끄고, 그죠? 에디트, 디파인 패턴 다시 등록을 하는 겁니다. for P 혹은 백그라운드를 좀 더 어두운 색깔로 할 수도 있겠죠. 백그라운드 색상을 더 어두운 색깔로 해서 이렇게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레이, 에디트, 디파인 패턴 세 가지 종류를 하는 거예요. P, 커피, 3, 네, 4 됐습니다. 자, 이제 자유곡선 형태가 다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지 밑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페인트 버킷 툴에 가가지고 자 요거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위에다 넣고 싶다. 위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위에다 넣는데 이번에는 투명도가 있는 걸 넣어줘야 되겠죠. 투명도 얘를 클릭해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괜찮은 느낌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색깔이 좀 어두운 영역 하나 해주고 싶었다고 했죠. 자, 색상을 좀 어두운 영역으로 배열한 패턴 하나 만들었으니까 적용. 자, 이렇게 해도 아주 패턴에 대한 인식이 괜찮겠다. 예.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해보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패턴을 만들고 아마 적용해 나가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패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네, 이런 뭐 재밌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아이디어가 발생이 돼서 작업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